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책 읽기를 위한 질문과 대화를 소개해드리며 책 읽기를 좋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간, 책 읽기가 좋아요. 이번 시간은 고전문학 토끼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전 혹은 별주부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흥부전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줄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요약본 전래동화로 접하며 다 알고 있는 작품이라 생각할 작품이지만요. 실제 문제로 출제되면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토끼전 전체 내용 구조를 줄거리와 함께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혹시 내용이 궁금하시면 혹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그 영상을 한번 보셔도 좋고요. 또는 수능 기출문제는 어떤 게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으시면 그와 관련된 영상도 올려두었으니 그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끼전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꽤 자주 나올 만큼 중요도도 높은 작품이고 수능에 출제될 때는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런 걸 주지도 않은 채 그냥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확실하게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작품입니다. 고등학교 수업에서 토끼전 읽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딱 고등학생만 가능한 읽기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해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했는지 안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부전 읽기 지도를 할 때에는 우선 작품과 관련한 배경 지식 쌓기를 단단히 하고 시작했습니다. 모든 책 읽기의 사전 과정에서 이 배경 지식 쌓기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즐거운 책 읽기를 방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수업을 통해 진행하면서 지식적인 측면에 깊이 있는 이해, 이런 것이 중요한 고등학교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냥 수업이 아니라 가정에서 독서 활동을 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작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경 지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상단의 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경 지식 쌓기에서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은 판소리와 판소리계의 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요거는 영상에 이제 참고 영상엔 없으실 수도 있어요. 흥부전 설명하면서 했던 거라서 토끼전 수업을 할 때는 별도로 진행하진 않고 판소리와 판소리계의 소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 설명을 해줬었고요. 두 번째로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해줬던 것은 우화소설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토끼전의 경우는 인간의 삶을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 인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토끼나 자라라고 하는 동물들을 통해서 우화적으로 드러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개념어 측면에서 우화, 우의, 우회 이런 용어들을 좀 헷갈려 하길래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판소리 계열의 소설 또는 고전소설이 많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해학과 풍자라는 면인데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해학 중에서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어떤 당대의 삶을 웃음으로 표현하는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선 후기의 변화된 사회상, 이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후기, 중세에서 근대 시기로 이행해가는 그런 단계에서 서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는 점이나 상공업의 부흥이나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지적인 소양이 높아진 서민들의 현실 비판에 대한 안목이 더 커졌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토끼전의 풍자적인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토끼전 전체를 읽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만약 대화를 나누어 진행한다면 대화할 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방향을 세웠는데요. 학생들에게 무엇을 고민하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안내해 줬습니다.
여기 지금 크게 보면 제가 각각의 동물들이 대변하는 현실 세계의 인간상은 누구일 것 같은가? 우화소설과 관련된 부분이죠. 인간의 모습을 인간 그 자체로 드러내지 않고 동물로 표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의 어떤 특정한 면을 풍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끔 질문을 해준 거고요. 두 번째로 작품에서 해학이 유발되는 장면 또는 풍자적 표현이 드러나는 장면을 생각하며 읽어보자. 보통 해악과 풍자가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밑줄을 쳐놓고 그것이 유발하는 어떤 문학적인 묘미 이런 것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입식으로 배우기에 앞서서 학생 스스로 웃음을 유발하게 되는 내가 재밌다라고 느끼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읽고 또 현실의 어떤 면을 비판하려고 하는 면모가 있다면 나 스스로 자꾸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하게끔 일단 큰 질문으로 이런 것들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누구일지 생각해보고 그런 면모의 구체적인 면이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떤 면이 비판적으로 그려지는지 생각하며 읽어볼 것을 요구했죠. 이 토끼전 같은 경우에는요. 등장인물 모두 다 주인공을 포함해서 모두 다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이걸 꼭 유념하라라고 얘기했고요. 아까 배경 지식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굉장히 잘 반영된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어디에 드러나는지 계속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글의 갈래 자체가 판소리 계열의 소설이다 보니까 이 판소리 계열 소설 또는 그 이전의 형태였던 판소리 이것을 즐겨 향유했던 지배층이나 피지배층 그 향후 계층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 자체도 두 가지 층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 측면도 생각하면서 읽을 것, 이 크게 보면 5가지를 생각할 거리로 방향을 잡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얘기해 준 다음에 토끼전 전문, 전체 본문을 인쇄한 학습지를 나눠주고 읽게 했는데요. 이때는 그냥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방금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5가지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을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작은 질문들을 적어두고 또는 생각나는 것을 메모할 수 있도록 밑줄을 쳐서 빈칸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장면에 따른 그래서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서 생각할 것들을 옆에 토끼전 본문 옆에 구성해 놨죠. 요렇게요. 이는 만약 대화의 방식으로 책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면 굳이 이렇게 막 다 메모하는 격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업에서 진행하신다 하시면 제가 한 것처럼 학습지 옆에 질문 같은 것들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시했던 질문들을 쭉 소개해 드리자면요. 용왕은 왜 병에 걸렸는가? 가장 앞부분 장면에서 이제 용왕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병이 사실은 주색잡기에 빠져서 왕이 왕답지 못한 삶을 살다가 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른 통치자의 자세, 왕의 자세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통해 뭘 비판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병이 너무나 깊어서 회복되기 어렵다 할 때 왕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아이고 내가 백성을 잘 못 보살펴서 미안하네 막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왕은 더 많은 삼천궁녀들과 히히덕거리면서 더 놀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막 눈물 줄줄 흘리거든요. 굉장히 철없고 나쁜 왕이죠. 왕으로서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학생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바른 통치자의 자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니까 계기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혹시 없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를 보살피는 왕의 자세, 왕의 요건 이런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끔 자유롭게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는데 백약이 무효하지만 딱 하나 가능한 게 있다. 왕을 고쳐줄 수 있는 게 토끼의 간이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좋아하면서 토끼를 잡아들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왕의 모습이 보여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왕의 부정적인 면모가 뭘까? 백성을 돌보기보단 이기적인 왕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다 던져주고 이해하게 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읽어보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꾸 중요한 의미들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안내된 질문들을 던져봤고요.
그리고 언어의 이중성, 향유층의 두 계층이 다르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뒀을 때 흥부전과 마찬가지로 토끼전 역시 어려운 한자성어나 중국의 고사 이런 게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현적인 특징도 한번 이해해보고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넣어본 질문이고요. 다음으로는 지배층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수호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라라고 하는 답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은 없을 텐데요. 당시의 지배층이 지향하는 충, 효, 예와 같은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것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자라가 보였던 면모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남겨봤고요. 그리고 별주부와 호랑이의 힘의 우위를 생각하면서 둘의 대화에서 해악성이 유발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이거는 아마 토끼전을 읽어보셔야 알 텐데 호랑이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라, 별주부는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에 왔을 때 토끼를 제일 먼저 만나진 않아요. 호랑이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 호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동물의 앞에서 굉장히 쫄고 무서워하다가 꾀를 부리게 되죠. 어차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는 생각에 호랑이가 보니까 수궁세계의 자라, 별주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몰라.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사실 굉장히 강한 존재고 호랑이의 쓸개를 얻으러 이 육지로 사냥 나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리석은 호랑이가 다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대화의 양상 속에서 웃음이 유발되는 면도 있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호랑이가 힘의 우위에서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중에는 별주부의 꾀에 의해서 호랑이가 별주부를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그 우위 관계가 뒤엎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게 2016년에 수능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생각하고 읽어보게 한 뒤 나중에 수능 기출 문제까지 풀어보게 되면 내가 읽고 있는 활동, 꼼꼼히 읽어보는 활동이 나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게 했고요. 그리고 자라와 토끼의 말하기 방식도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2016년 수능 말고요. 다른 수능이나 모의평가, 수능 특강 이런 문제에 토끼전 또는 그 이전의 판소리의 형태였던 수군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라와 토끼의 말하기 방식 이런 게 굉장히 잘 다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라가 토끼를 설득한다든지 토끼가 나중에 용왕에게 나는 간을 넣었다 뺐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육지로 돌려보내줘야 한다. 이런 식의 말하기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토끼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 유형이 조선 사회를 살아가는 인물 중에선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서민이나 피지배층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읽다 보면 알게 될 텐데요. 그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알고 파악하게 됐는지 글의 내용을 통해서 근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읽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줬고요. 자라가 토끼를 만나서 토끼를 유혹하기 위해 굉장히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요. 토끼가 바로 유혹에 넘어가진 않고 의심하거든요. 어디 괴상하게 생긴 괴 생명체가 와서는 자기에게 지금과 다른 전혀 다른 수궁세계로 가자 라고 하면 쫄래쫄래 바로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심하지만 나중에는 자라의 진짜 막 감언이설 이런 거에 다 넘어가서 결국은 수궁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토끼가 원하는 말을 자라가 해줬던 거예요. 토끼가 육지의 세상에서 각종 위협에 도사리는 그 삶 속에서 힘겹게 살다가 그런 약한 포인트, 힘겨워하는 지점을 자라가 굉장히 잘 알아주고 그리고 수궁세계로 가면 어떠어떠한 한 점이 굉장히 좋다. 라고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통해서 토끼가 진짜 바라던 삶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여기에 질문으로 달아봤고요. 그 나중에 용왕에게 이제 수궁세계로 가서 용왕에게 토끼의 간을 내놔 달라 이런 식의 이제 말을 듣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용왕이 너무나 당연하게 토끼를 면전에 두고 야 네가 너 같은 그런 작은 생명이
간을 나에게 줌으로써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뒤가 뭐 섭섭하거나 뭐 그러지 않게 후사를 다 잘 보살펴 줄 테니까 너는 너무 서러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간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미안함이라든지 거리낌이 없이 용왕이 너무나 당연하게 토끼에게 간 내놓으라는 말을 막 해요. 이런 측면에서 당시 지배층들이 그들의 향락이나 즐거운 삶이라든지 그냥 편안한 삶을 위해 하층민들의 어떤 희생이나 괴로움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들이 사실은 묻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토끼가 계속해서 용왕에게 뭐 나는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동물이라서 육지로 가서 다시 가지고 와야 해요. 막 이런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것을 신하들은 이거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지만 용왕의 경우는 뭔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 토끼의 말발에 넘어가서 막 빨려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거 거짓이에요 라고 하는데도 토선생 기분 나쁠까봐 걱정하면서 막 잔치도 벌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력하면서 막 진짜 주색 잡기에만 능하고 백성의 삶은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는 어리석은 면모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리석어, 어때 하고 이제 수업 때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겠지만 그것을 배우기에 앞서서 스스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지를 발휘, 그러니까 기발한 지혜를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한 토끼의 모습을 보며 당시 피지배층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도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던져봤습니다. 토끼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향유했을 피지배층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꼬숩다,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맞아, 저런 뭐 호랑이 아니면 뭐 자라 아니면은 뭐 용왕처럼 우리를 어떻게든 막 핍박하고 우리 것을 위협하고 빼앗아 가려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쫄지도 않고 배짱 있게 임기응변에 능한 모습으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해가는 모습 너무나 대단하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대신 막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호쾌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고요. 제가 이제 수업 때 했었던 어떤 이본에서는 자라가 이제 토끼를 눈앞에서 놓치고 나서는 막 자살을 하려고 머리를 막 찧어요. 그랬을 때 노인이 나타나서는 구해주고 약초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면 용왕을 살릴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 결말은요. 이본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데에서는 그냥 토끼가 약 올리고 끝나는 설정으로 끝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 토끼전 이본의 경우는 독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떤 이본에서는 자라가 막 자살 시도하다가 성공해. 그 자라가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자라도 죽고 그럼 당연히 자라가 토끼 간의 용궁으로 못 가지고 가니까 용왕도 죽는 그런 결말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결말 설정의 경우는 그 당시에 권력층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심했던 피지배층들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판소리나 판소리 계열의 소설은 피지배층들만 향유한 게 아니라 양반층이나 지배층들도 향유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목소리도 좀 컸다라고 하면은 자라나 용왕을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이렇게 노인을 짜잔 하고 등장시켜서 약초를 주고 살리는 그런 결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즉 이런 결말 설정을 한 것은 당시의 피지배층들이 아닌 지배층들, 양반층, 권력층 이들의 입김이 조금 더 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이본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결말을 선호했던 이들도 당연히 지배층이나 양반층, 권력계층이겠죠. 이렇게 결말을 설정한 이유는 자라의 충성심을 조금 더 높이 사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더 잘 주기 위한 그런 독자층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이 정도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결말의 구조의 다양성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다양한 독자의 요구에 따라서 상호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품이 이렇게 창작되던 게 당시의 판소리 계열 소설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글을 꼼꼼하게 아이들이 읽었으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까지 나아갑니다.
이 글쓰기는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지만요. 학생들이 만약에 너무 어리다 라고 생각이 들면 글쓰기가 부담될 수 있으니까 쉬운 단계 정도까지 하거나 그냥 대화 정도까지 하고 그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높거나 연령층이 높으면 그래도 한 번쯤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사고의 어떤 좀 심화된 과정을 경험하고 그 생각의 어떤 깊이를 다져나가는 그런 계기를 삼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화 글쓰기는 순한 맛, 보통 맛, 진한 맛 이렇게 나눠보자면 순한 맛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서서 진행했던 질문이나 대화의 글감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두 개 골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로써 써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글로 쓰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다듬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조금 더 단계가 한 차원 한 차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한 맛. 그래서 요거는 뭐 2줄이나 3줄 정도로 완결된 문장을 써보게 하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가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제 중심으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심화시키거나 몇 개 합치거나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자면 새 인물, 크게 보면 이제 자라와 용왕과 토끼겠죠? 그 인물들이 대변하는 현실 세계의 인간상이 누구일지 이런 것을 토끼전 내용을 근거로 서술해보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토끼전을 물었을 때는 거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꼭 알고 있어야 문제에 대한 답도 잘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꼭 해보면 좋을 만한 글쓰기 또는 생각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품에서 해학적 표현이 드러난 부분을 찾고 왜 웃음이 유발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고전 소설이나 아니면 판소리계 소설이 갖고 있는 해학적 표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겠죠. 지금 예로 들어드리는 그런 주제들은 전부 다 쓰게 하면 학생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요. 몇 개 정도 제시하고 골라서 쓰게 하는 게 조금 더 부담 없이 흥미롭게 써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셋 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써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면이 비판적으로 그려지는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서술하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다 글을 쓸 때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내용의 어떤 실체가 구체적으로 있는 상태의 글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읽기의 과정을 통해 수능이나 시험에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구체적인 근거를 내가 정확히 자꾸자꾸 파악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작품에서 읽어낼 수 있는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 조선 후기의 작품이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다룬 문학 작품이든 대부분 시대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맥락들이 많고요. 그것들을 보기 박스 같은 데 주고 연결해서 해석할 것을 많이 요구하는 면도 있으니까 어떤 시대적인 맥락을 연결지어서 자꾸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고 글을 써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제의 이원화 측면에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이 각각 즐겨서 향유했던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면 뭐 지배층 관점에서는 충성스러움 이런 걸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토끼가 갖고 있는 허욕을 경계하는 것. 지배층들은 약간 교훈적인 거, 그럴싸한 거,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주제의식을 찾아볼 수 있고요. 피지배층들이 좋아했을 만한 주제. 이런 건 이제 이면적 주제라고도 하는데요. 지배층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는 표면적 주제라고 많이 하고요. 피지배층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권력층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 그 횡포에 맞서는 서민들의 건강한 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주입식으로 생각하거나 어디에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써나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용왕의 모습이 어떻게 풍자되는지 서술한다든지 토끼가 자라에 회유에 넘어가게 된 까닭을 서술하고 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당대 사회의 모습을 서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이런 과제들도 한번 좋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고 가장 의미 있게 봤던 게 7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요. 회유에 넘어가게 된 걸 보통은 아이들이 이 주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토끼가 뭐 힘들게 살다 보니까 너무 헛된 욕망, 허욕, 이런 좀 속물근성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좀 정형화된 답,
사실 그런 해석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써서 답을 했는데요. 그런 게 틀렸다거나 못 썼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밝혀서 쓰는데 이 부분은 뭐하고 연결지어서 쓴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냐면 오징어 게임, 요즘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하고 연결지어서 쓴 친구도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에 빠져든 그런 인물들이 사실상 굉장히 막 탐욕을 부리거나 너무 욕심이 많거나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각각 하나하나 보면 삶에서 찌들고 괴로웠던 그 자신만의 사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떤 절벽까지 내몰리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런 목숨을 건 게임에 뛰어드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서사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토끼를 연결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썼던 내용을 보면 토끼라고 하는 인물도 단순히 허육에 들떠서라기보다도 육지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적들을 만나요. 사냥꾼이나 호랑이나 굉장히 큰 맹수들에게 쫓기면서 자기의 목숨도 위협받고 자기의 가족이 죽는 것도 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당시의 시대 상황하고 연결하자면 진짜 백성들의 삶의 어떤 면을 여유롭게 좀 살 수 있게끔 봐주지 않고 악랄하게 착취하고 혹독하게 빼앗아갔던 탐관오리들의 횡포 때문에 결국은 힘들게 살았던 그런 서민들의 삶이 있죠.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연결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쓰면서 그것을 또 오징어 게임과도 연결하고 현대적 관점에서도 연결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잘 다뤘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서 글을 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토끼를 회유하는 자라의 모습을 지배의 피지배층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이런 주제도 이제 줬는데요. 자라가 지배 권력자이긴 하죠. 왕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다 바치고 그들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서 피지배층인 토끼, 이 토끼를 회유하고 거짓말로써 다 수긍으로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일말의 죄책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우리 용왕님을 위해서 우리 용궁세계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토끼는 당연히 희생해도 되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온갖 거짓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중간 권력자들이 본인들의 권력 수호를 위해서 그렇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빼앗거나 속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좀 쉽게 제가 주제를 줬던 건데요. 혹시나 앞서서 아이들에게 제시했던 주제가 너무나 어렵다면 그냥 토끼전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선정하고 이유를 자세히 써봐라 라고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결국은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한 이유를 쓰는 과정에서 1, 2, 3, 4, 5, 6, 7, 8의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얄팍하게라도 그 내용을 조금씩은 언급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도 한번 주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흥부전의 내용을 근거로 써야 되고요. 10줄 이상으로 좀 생각을 심화시켜서 10줄 이상으로 작성하게 했어요. 흥부전 내용을 근거로 하다 보면 내용 주제에 충실하게 쓰면서도 내용도 인용하거나 내용을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10줄 이상 쓰는 게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썼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쓸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심화시켜서 진한 맛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2000년대 이 현실과 연결을 지어서 글을 써보게 하는 그런 활동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주제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용왕의 모습이 어떻게 풍자되고 있는지 서술하고 바른 통치자의 자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선 국면에서
이제 뭐 다른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전에 어떤 대통령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진짜 심화된 글쓰기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통치자가 바른 통치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용왕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용왕의 모습은 바른 통치자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글 써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어렵지는 않으면서 그래도 내 현실과 관련된 글을 쓴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비교적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 하나는 토끼가 자라의 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한 학생이 오징어 게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글을 썼던 것처럼 이런 이유를 이제 연결하면서 현대 사회에도 이렇게 유사한 인간형이 있을까? 권력의 어떤 맛에 길들여져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를 회유하거나 아니면 좀 곤란에 빠뜨리는 자는 없는가? 이런 걸 대응시켜서 서술해 보라고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사기치는 사람들,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은 권력을 이용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처럼 약간 상대방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그런 과정, 그것을 연결해서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 문학이라고 해서 이것이 그냥 과거 옛날의 유물과 같은 것을 그냥 박물관에서 유리 너머로 그냥 보는 그런 정도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과 늘 연결고리가 있고 내 삶과 연결지어서 내가 깊이 있는 성찰이나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매개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글쓰기 재료라든지 생각의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안내해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흥부전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서 조금 더 길게 15줄 이상으로 작성하게끔 하면 조금 더 심화된 글쓰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끼전을 학생들에게 읽게 함으로써 어떤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책의 내용을 꼭꼭 씹어서 읽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 방식, 대화 방식, 글쓰기 주제 같은 것들을 안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을 하면서 또는 아이에게 독서 지도를 하면서 아니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읽기에 깊이를 더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참고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